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 비용은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가야 대표 고분군인 합천의 옥전 고분군에서 다라국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에만 해마다 2천억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토목 위주 공사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거제 숲소리 공원이 개장합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관광 분야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폐기물을 치우는 비용은 투기업자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과 사천의 경계 지점인 사천 강변입니다. 폐금류와 폐합성 수지류 등 폐기물 5천 톤이 1년 넘게 강변에 쌓여 마치 거대한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가 방치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냄새 때문에 무사를 모질이는 냄새나 이제 그럼 내 거라고도 이제 안 내려가는 거 보이소. 특히 장마와 겹치면서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바로 옆 사천강으로 유입될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산을 치우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처리 비용은 1차로 폐기물 업체가 물어야 하지만 업체 대표 명의의 자산은 차량 몇 대가 고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성군은 업체 대표가 구상권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자산을 세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량 없으면 재산이 많이 없어서 네네. 또 차량하고 몇 개는 있어서 어쨌든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 가압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토지 소유주에게 처리 비용 책임을 묻자 소유주들은 땅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은 급한 대로 구피와 군비를 들여 폐기물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투기업자는 부당 이득을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꼴입니다. 불법은 일어났고 그 몫은 오로지 토지 소유자, 건축주가 1순위가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동의 책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해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적발이 어려운 만큼 업체를 특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처럼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해 불법 투기를 끝까지 추적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 투기를 막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가야 시대를 대표하는 고분군인 합천 옥전 고분군에서 다라국 장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굴됐습니다. 무덤 한 곳에서는 무려 6개의 큰 칼이 나왔는데 가야 역사 복원과 다라국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합천군 쌍측면 성산리 옥전 고분군 정밀 발굴 조사 현장. 지난 198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곳에서는 180여 기가 넘는 큰 무덤과 4천여 점의 화려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옥전 고분군은 고대 합천에 존재했던 가야시대 다라국의 최고 지배층의 공동 무덤입니다. 최근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는 나무 덧널 무덤 14기와 돌 덧널 무덤 4기 등 모두 18기의 무덤이 확인됐습니다. 금 귀걸이와 목걸이, 투구와 갑옷, 말의 장식품인 말 갖춤 등의 유물이 나왔고 특히 나무 덧널 무덤 한 곳에서는 큰 칼 6점이 출토됐습니다. 무관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국가의 군사체계가 갖춰져 있었다. 금 귀걸이와 봉황 모양 고리자루 큰 칼을 비롯해 투구, 비늘 갑옷 등이 출토된 곳은 장군 무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신라 지역에서 확인되는 유물도 발견돼 다라국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가야 권역을 넘어 여러 지역과 교류한 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대가야라든지 창녕의 비와가야, 뭐 하만의 아라가야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월등한 무장력을 지금 정부는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각 가야 문화에 대한 여러 방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가야 역사 복원 과정에서 다라국의 실체와 범위, 주변 가야 문화와의 교류 등 다라국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다 그쳤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경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 서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과 내일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내리는 소나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출근 시간대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오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경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낮 기온이 껑충 올랐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창원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진주도 1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기온은 예년과 같이 30도 안팎을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에만 해마다 2천억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토목공사여서 하천만 망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고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화개천. 몇 안 되는 자연하천 가운데 하나지만 요즘은 굴착기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공사장으로 변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둑을 높이는 공사입니다. 제방들이 다 전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0년 빈도 해가지고 지금 하천이 낮은 구간을 1m씩 다 송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둑공사는 물살이 세지 않은 하천의 퇴적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퇴적되는 구간은 재해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퇴적되는 구간에 굳이 또 돈을 들여서 평상시 물을 가두는 가동보와 다리 건설도 사업에 포함됐는데 재해 예방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민들이 친수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 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쓰게 있습니다. 2022년 완공 예정인 이곳 화개천 재해 예방 사업에는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토목 위주의 하천 사업은 여기뿐이 아닙니다.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62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이름은 다르지만 둑을 높이고 보와 수변구역을 만들고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만드는 토목공사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해마다 2천억 원 안팎. 시군의 소하천 정비 예산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정부는 2년 전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여전히 토목공사 중심의 하천 정비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수질관리는 환경산림국의 이원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통합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정책국을 신설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토목 위주의 하천 사업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비도 하루빨리 바뀌어서 종합적인 하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는 토목 위주의 하천 정비.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거제시가 120억 원을 들여 만든 숲소리 공원이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이 석 달이나 미뤄졌다가 오늘 개장하는 건데요. 움츠러들었던 경남의 관광 분야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 계룡산 끝자락, 넓게 펼쳐진 초원 위로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습니다. 먹이를 주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양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여름이 제철인 수국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농촌 테마공원인 숲소리 공원입니다. 거제시가 지난 8년 동안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국 정원과 키즈랜드, 숲속 쉼터 등을 조성했습니다. 규모는 16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20개가 넘는 넓이입니다. 숲소리 공원 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미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실내에서만 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또 양이랑 토끼를 보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거제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한 해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개원한 거제식물원과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족한 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재개장한 창원저도 콰일강의 다리 스카이워크와 김해가야 테마파크 등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야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관광 분야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0 하만 라이온스 클럽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하만 문화예술회관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산청 베스트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가 오늘 오후 2시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강소특구 지정 기념 기술 박람회와 혁신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입주기업 투자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있습니다. 2020 상반기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경남도의회는 어제 제374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남 지역 언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코로나19로 주 수입원인 광고와 각종 행사 수입이 급감한 지역 신문과 방송사들이 심각한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어 지역 언론의 양적,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안도 어제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찬반 토론 끝에 수혜자를 어민까지 늘리되 지급 시기와 액수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재석 의원 53명 중 4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이를 포함해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7일간의 정례회와 함께 사실상 민선 7기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남의 학대 아동 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에 발표한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지역 학대 피해 1,132건 가운데 266건이 분리 조치됐지만 이들을 치료하고 보호할 경남 지역의 아동 쉼터는 3곳뿐이어서 상대적으로 치료 능력이 부족한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한 달 동안 도내 전체 노인 요양시설 232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의 입소율이 높아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곳으로 건강관리 책임자를 지정했는지 주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둘러볼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다음 달 고지하는 요금부터 5개월간 50% 감면합니다. 남해군은 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최근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거창군은 다음 달 3일까지 제로페이로 3만 원 이상 결제하는 군민 500명에게 거창사랑 상품권 2만 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거창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모두 1,099곳이 있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 정기회의가 어제 거제시 농업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선 제2신항 건설 관련 진해만 해상경제권 협의체 구성과 청년 창업농 모니터링단 구성 등 4개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은 다음 정기회의까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됩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와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김해신공항 관련 5개 단체가 어제 오전 김해 돛대산 항공사고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김해신공항 추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 129명의 희생자를 낸 중국 민항기 돛대산 추락사고를 되새기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김해신공항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사랑 상품권 235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 행사도 이어갑니다. 경남사랑 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 상품권이며 코로나19 지원책으로 10% 할인 판매를 한 뒤 지난달 265억 원이 조기 판매되면서 2차 추경을 통해 235억 원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